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5월 9일이죠. 한번 어떤 분들 함께 오셨는지 살펴봐가면서 오늘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제가 좋아하는 7788 눌러가면서 다 같이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네. 우리 앞에 신 대표님께서 요즘 어려운 장에 여러분들도 또 잘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저한테 그 릴레이를 제가 또 잘 받아서 어, 함께 이렇게 하는 귀한 시간 갖게 됐는데요. 앞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신년식 대표님께 격려의 박수, 또 감사의 박수도 올려드리는 의미도 있고, 또 저보고도 더 잘해라. 이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창봉 대표님, 우리 뒤에 오시는 하창봉 대표님한테는 더 잘해라 라는 의미로 또 이따가 끝날 때 7788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시면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꼬부쳐놓던 종목들 막 푸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 일이 무슨 살아있는 물건을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컨텐츠를 나눠주는 거고 내 지식을 나눠주는 지식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준다고 해서 특별히 돈이 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 줄 거냐. 그런 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은 갑자기 저런 것들이 생겨요. 예.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뭐 자다가도 치킨 세트가 옆에 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우리 과외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노랑병아리님, 오세현님, 조민성님. 박수 누가 최고 많이 쳤나 한번 볼까요? 네. 휘아리님 5개, 조민성님 8개, 조민성님 캡처. 마음에 들어요. 박수, 손바닥 8개. 누가 가장 많이 했나 봅시다. 부산님 6개, 크릿 코리아님 3개, 예, 보송땡님, 예, 눈 3개, 7788, 예, 예. 요거는, 예. 자, 그 다음에 누구야, 이게. 세리남님. 엄청 빠르네. 캡처. 예, 10명 해주셨네요. 그렇죠. 예, 장미 VIP님, 대표님 선물 수익 많이 나셨어요. 그렇죠. 2차전지 주식 선물 매도 왕창 때렸으니까. 오늘 거의 정리했습니다. 오늘부로 아침에 에코프로 BM 시초가부터 2% 폭락 나오길래 오늘 23만 원인가 깨지면 정리하라고 하고 방송 나왔어요. 아까 보니까 뭐 5%씩 폭락 나와가면서 깨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에코프로 VM 23만 원에 오늘 저는 수익 실현했습니다. 30만 원에 때렸던 에코프로 PM 30만 원, 31만 원에 주식선물 매도 쳤던 에코프로 BM을 제가 봤을 때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23만 원이 깨졌을 때 전부 다 23만 원이 깨졌을 때 전부 다 수익 실현 말씀을 드렸어요. 23만 원 아까 보니까 살짝 제가 막 나올 때 터치하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부로 에코프로 BM 주식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실까봐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오늘부로 에코프로 BM 주식 선물 매도 90% 이상 수익 회수로 종결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감 따먹으면 이렇게 시골 어른분들이 그것까지 내가 따먹으려고 막 돌멩이 던지고 장대로 하고 있으면 할아버지들이 지나가시다가 그러죠. 놔둬라 그거 까치도 먹고 살자. 까치밥이라고. 왜냐 까치밥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까치들이 그걸 쪼아 먹고 그 씨 있잖아요 씨. 씨를 또 저기 딴 데 가서 응가를 하면 그 씨 중에서 하나가 또 감나무가 또 자라거든요. 그래서 까치밥이라고 해갖고 놔둡니다. 일부러 딸 수 있는데도 안 따는 것들이 있죠.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 주식 선물을 오늘 저는
전체 다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왜 수익 실현했느냐? 오늘 강의 제목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오늘 강의 제목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박한샘의 주식 선물 야간 이 1대1 과외 선생 여러분들하고 오늘 42번째 시간이죠. 42번째 시간으로 오늘 강의 주제는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오늘 강의 주제는 개미지옥과 2차 전지입니다만 사실은 제가 실제 하고 싶었던 강의 주제는 따로 있어요. 어떤 거냐면 카카오 지옥. 카카오가 만든 1년 전부터 카카오 지역이 만들어졌잖아요. 카카오 지역 2라운드 데자뷰 2차 전지 개미지옥 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왜 개인 투자자들인데 쏠릴 수밖에 없고 오늘 저는 왜 2차 전지 폭락 나오고 사람들 다 폭락 난다고 할 때 왜 잠깐 수익 실현했는지 올라오면 다시 때려 먹으려고 합니다. 기술적 테크니컬 반등이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침부터 급락 나온 거 보니까 오후장이나 내일장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1선 이상에서 다시 한번 짧게 그렇게 대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이제 이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가 이 세상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가 가장 공부를 흥미가 없던 제가 가장 흥미가 느끼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천체 물리학이거든요. 우주. 그런데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휘발유를 다 태우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소모시키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주에서는 그것이 다시 또 새로운 걸로 재생되고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주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명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이렇게 이제 나오고 수학적으로도 그걸로 이제 증명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한쪽에서 지금 흘러내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주식 시장이 사실 끝났다고 생각되지만 주식은 정말 긍정론자들의 상품이에요. 야, 이게 한국항공우주 급락 나오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오늘 2차 전지 급락 나오네. 에코프로 오늘 또 폭락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 생각은 다릅니다. 아침부터 저렇게 그동안 빠졌던 데서 폭락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은 양봉이 나오네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직저점을 장중에 아침부터 깨고 내려오는 거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투매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한쪽이 무너졌던 것이 더 무너져가면서 투매가 나오니까 오늘은 이제 가던 길은 계속 가는 건 맞아요. 큰 방향은. 그렇지만 오늘은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에 수익 실현하고 다시 나는 23만 원에 정리했지만 다시 24만 원, 25만 원 오면 다시 또 때려먹는 겁니다. 3천만 원어치 주식선물 매도 들고 있던 거, 5천만 원어치 들고 있던 거 30만 원, 31만 원에 수익 실현해줘.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오면 또 때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에 내가 최대한 유리한 곳에 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식선생 박한샘의 과외 선생의 이 주식 시간, 과외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론적으로 학문으로 배우는 겁니까? 아니면 실전 매매 나도 이렇게 하니까 자 봤지? 도자기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항아리를 만들 때는 물을 너무 많이 뿌리면은 찰흙이 흐물어지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하고 금이 가기 전에 빨리 만들어야 돼. 물레를 돌릴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 손 모양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을 해가면서 스승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제자가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만들고 나면은 근데 무슨 생각 듭니까? 에이, 별거 아니네. 이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고려청자가 없어졌어요. 이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당시에 반도체 같은 거예요. 고려청자라는 게. 청자 그 푸른 색깔을 내는 거. 요게 코발트를 살짝 발라갖고 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은은한 빛깔이 이게 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삼강 기법이니 무슨 기법이니 해가지고 요게 배우고 나면 별거 아니거든. 근데 모르는 사람이 지금도 복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현대 과학으로도 복원이 안 돼요. 다마스쿠스 칼이라든가 현대 철강 산업이 그렇게 달나라까지 쏘는데도 그 칼을 복원할 수가 없어요. 왜? 알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느낄 때까지가 참 어려워. 자, 그래서 가끔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어,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뭐 그 별거 아니에요. 맞아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개구리 쪽 올챙이 생각 못 한다고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 한다고 주식도 그렇습니다. 알고 나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교육받고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원래 그런 겁니다. 전문가가 되고 나면 그 분야에 정통하고 나면 별거 아닌데 머리 빡빡 밀고 3년이면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왜 10년 동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겁니다. 왜 20년간 했을까? 이 많은 돈을 그동안 왜 이렇게 투자했을까? 진작에 좀 이렇게 할 걸. 자, 오늘 바로 그 진작에 좀 이렇게 할 걸. 그 진작에 알았으면 내가 이 개미 지옥에 빠지지 않는 건데 진작에 알았으면 내가 그때 왜 박한 쌤이 2차 전지를 손대지 말라고 했는지 30년 그렇게 마치 카카오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진작에 알았으면 여러분이 오늘 반도체주를 팔지 않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바이오주를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사실은 다른 종목 정리해서 바이오주들을 올라갈 때 지난번에 팔고 또 사고 계속 이 수익 매매를 하고 있잖아. 올라갈 때 절반 팔고 다시 또 사고 그러면서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네이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네이버를 사라.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미리 사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 선행 매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팔찌 쳐야 돼. 은팔찌. 요즘 작전 세력들. 은팔찌 채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또 풀어주시죠. 전관예우께서 또 풀어주셔서 일반 범죄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살고 나올 것도 금융범죄는 금방 나와요. 몇백억을 해먹어도 집행유예도 나오고 의외로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앞으로 2차 전지가 일단은 추세 하락이라는 건 다 느끼시죠? 왜 추세 하락이 나오는지 제가 세 가지를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카카오에서 한번, 옛날에 셀트리온에서 한번,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주에서 한번, 예전에 이렇게 해먹은 주식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자, 그런 패턴들이 지금 똑같이 2차 전지에서 나오는데요. 한쪽이 무너지면 한쪽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근데 이제 얘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얘는 하나 떨어지는데 이쪽에서는 3, 4개가 올라가니까 얘가 10% 떨어지면 여기는 3%, 4%밖에 안 올라가는 분산돼서 사람들은 못 느껴요, 그걸. 얘가 10% 떨어지면 얘가 20% 올라간다는 생각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단계에 도달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2개는 누락되고 하나만 슈팅이 나오는 거죠. 2차 전지도 그랬잖아요. 후성, 그렇죠? 전에 SK 아이테크놀로지 다 도태되잖아요.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만 슈팅이 나오죠. 그걸 만든 게 뭐예요? IRA 법안. IRA 법안이 그걸 만들었죠. 자, 드디어 어제 제가 기다리던 뉴스가 미국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신주도주들이 탄생할
2차전지만큼 쫙 시세 분출은 하지는 않지만 드디어 신주도주들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2차전지가 흔들려가면서 신주도주가 약간 탄생의 냄새를 펼치고 있어요. 그 맛보기 중에서 지금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네이버하고 카카오뱅크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룹은 여러분들한테 공개하지는 못했지만 저도 이제 저희 식구들이 있잖아요. 식구라기 갖고 제 동생이 아니라 우리 여기 회원분들, 뭐 예를 들어서 보리귀염님, 진즉의 팔걸님, 마루마루님, 유영님, 개잡는 보수님, 김대원님 이런 분들처럼 우리 모멘텀 주도주 클럽 회원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왜 가입하면 안 될까요? 기다리세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주식선생 박한샘의 과외 시간은 뭐를 추구합니까? 우리 메인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피디님? 주식선생 박한샘 아니 이거 말고 그 있잖아요. 우리 맨 앞에 포스터. 주식선생 박한샘의 과외 시간은 매주 월요일 화요일 포문을 여는데 몇 시예요? 11시. 그렇죠? 기쁨 주고 사랑받는 1+1. 드디어 다음 주 여러분하고 어마어마한 상반기 총결산 준비하고 있습니다. 1+1.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뭐 별로 여기서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드디어 준비를 한번 했어요. 왜 준비했을까요? 맞습니다. 드디어 제가 준비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미국 주식 공매도 금지. 예. 자, 미국 주식 공매도 금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은행주 미국 공매도 금지 어제 나왔죠? 미국도 은행주들에 대해서 공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네.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시장 반등 나오고 있잖아요. 착시 현상입니다. 누가 만들어내는 착시 현상이냐?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특히 LG에너지솔루션과 이런 종목군들이 만들어내는 착시 현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셀트리온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추격 매수하시지 마세요. 바이오주들 어제 실적 좋게 발표 나왔잖아요. 얘들 쉬어갑니다. 플러스 5% 전후에서 잠깐 쉬어가요. 누가 반등 나오느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군들이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시장은 CPI 지수가 내일 발표잖아요. 그렇죠? CPI 지수가 내일 발표기 때문에 2500포인트 줄타기 게임입니다. 자, 잠시만요.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죠. 예, 다음 주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앞으로 일주일간 머릿속에 생각나게 만들 거예요. 1+1. 그렇죠? 젓가락 두 짝이 똑같은 것처럼 매주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박한샘의 11시 1+1 여러분과 제가 1+1이 되는 주식 과외 선생 시간입니다. 자, 안 움직여요. 내일 밤 10일 날 저녁 한국 시간으로 약 미국 증시 열리기 전 30분 전 10시 반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소강 국면입니다. 자, 그 소강 국면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계시느냐?
극단적인 심리의 단기 패턴. 극단적인 심리의 단기 패턴을 경험하고 계세요.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온 게 오늘 제가 보니까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직저점이 깨졌죠. 시가부터 31만 원에서부터 말씀드렸을 때 쭉 내려왔는데 21선도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한번 큰 흐름이 깨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번 다시 반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저는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사람들이 안 팔아요. 다 안 팔아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바라본 2차전지 급등과 그리고 SG 사태, 한국에서 나온 증권 SG 사태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자, 오늘은 바로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라든가 오전장에 폭락 나왔던 이런 2차 전지들이 오후장에 양봉 전환 가능성이 높아져가면서 시장이 2500포인트에서 맴도는 현상이 상당 부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러한 전제 속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질량 보존의 법칙.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 반등이 나오는 것이 재상승이 아니라 반등이고 그 가운데서 상승이 나왔다가 밀리는 종목.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들은 제가 언급을 드렸죠. 이런 종목군들도 신주도주가 탄생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국내 시장에서 2차 전지주들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 종목군들도 이제 발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에서는 잘 들으세요. 어제 계속적으로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 뱅크 말씀드립니다. 네이버도 오늘 따라 들어가시는 분은 이거 꼼짝없이 오늘 손절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오늘은 시가의 낙폭 과대 나온 2차 전지주들이 반등 가능성. 장중에. 본질 반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손절하는 사람은 땅바닥에 손절하는 거예요. 저가 깨졌다고. 누구? 에코프로 BM. 그리고 누구를 사요? 네이버를 사는 사람들. 야, 박한샘이 지난주에 네이버 말했잖아. 진짜 가네. 근데 그놈이 지난달에 2차 전지 끝났다고 했잖아. 30만 원에. 진짜 폭락 나오네. 자, 그러면 네이버를 2차 전지를 지금 팔아서 네이버를 사시는 분들은 오늘 네이버는 손절당하는 날입니다. 네이버와 2차 전지가 짧지만 시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2차 전지는 선수 교체를 안 해. 떨어지든 올라가든 혼자 그냥 계속 선수 교체가 안 해요. 이쪽은 상대편은 계속 선수 교체야. 삼성전자가 한번 앉았다가 삼성전자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네이버가 한번 앉았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셀트리온이 올라갔다가 한번 또 내려오고 계속 이쪽은 돌려가는 거예요. 얘는 계속적으로 침체하는 가운데 이쪽은 계속 돌려가면서 올라오고 네이버 오늘 아침에 보니까 플러스 4% 가까이 3.5%였습니다. 오늘 추격 매수하는 분은 음봉 나면 이거 다 손절하셔야 돼요. 음봉 가능성이 있어요. 왜? 종합주가지수는 올라오거든요. 종합주가지수가 올라오는데 화끈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묘한 그런 조율이라 해야 될까? 자, 그리고 오늘은 승부처를 보는 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낙폭 과대한 종목군들 있죠? 특히 반도체 종목군들. 코스닥 시장에. 제가 보니까 원익 IPS,
대주전자재료, 덕산네오룩스, 그리고 에코프로 BM, 엔캠, 동진세미캠, 에코프로 BHN, 네페스, 두산테스나. 제가 바이오 종목군에서 일부 정리해서 사고 싶은 주식들이 여기 다 있어요. 야, 너는 지금 올라가는 주식 팔아갖고 그럼 이런 주식 살려고 생각하고 있어? 예. 왜? 이제 손절 나오잖아. 여러분 눈이 있잖아요. 차트 보실 줄 아시잖아요. 그렇죠. 차트 보실 줄 아시는 분 눈에는 지금 이 주식이 안전해 보입니까? 불안해 보입니까? 불안해 보이죠. 폭락 나오고 있잖아요. 투매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서 매수한 개인들이? 이 사람들이 바닥에서 샀습니까? 추격 매수했습니까? 추격 매수했잖아요. 얼마에? 49,000원, 48,000원. 평균 단가 48,000원. 이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이 마이너스 20%, 4만원 깨지고 39,000원 깨지면 저점 깨졌어. 심리적으로 후달려요, 안 후달려요? 반드시 후달리게 됐습니다. 손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주워 담는 거. 얼만큼 주워 담아요? 많으면 10%. 최대 20%겠지. 그럼 이런 주식들을 왜 담느냐? 앞부분에서 쭉 시세 분출이 나오고 떨어졌다가 가다가 지금 멈추는 거잖아요. 그동안 빠졌잖아요. 계속. 하락 추세가 1년간, 2년간. 뭐 실적이 큰 변동이 있느냐? 없습니다. 앞으로 중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특히 OLED 같은 경우 자동차 전장 부품 그리고 F 자동차 이제 전면율이라든가 특히 OLED 쪽 앞으로 방향성이 꽤 한국 시장이 독점적 지위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곳 중에 하나거든요. 일본은 소재 쪽, 한국은 제품, 이제 중국은 따라오고 있지만 미국이 안 써주면 안 돼. 애플이 지금 탈출하고 있잖아요, 인도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주식에 대해서 뭐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테크니컬, 심리 게임. 여러분들하고 지금 싸우는 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할 줄 모르면 앞으로 장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어떤 장이 되느냐? 개미지옥장이 돼. 그래서 우리 에어컨 좀 잠깐 좀 줄일까요?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개미지옥장. 정리한 거 있는데 오늘 장 뭐 사지? 오늘 장 특징이죠. 앞으로 시장은 개미지옥장이 펼쳐진다. 근데 그 개미지옥장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일단은 해충퇴치기. 시골에 같은 데 보면은 전원 생활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 도시에서 내려오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시골 분들이. 왜 그러느냐? 그분들이 동네에서 와서 살아갖고 야, 이 동네 살기 좋아. 대부분 다 연고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은퇴하시고 와서. 그래서 연금도 잘 받으시고 사회적으로 다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본인 어머니 집이나 땅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평당 한 50만 원 하던 논이 그분들이 집을 지면 주변이 들썩들썩거려요. 그분들이 정착하면 친구들이 놀러 와서 보니까 가끔 놀러 오니까 좋아 보이거든. 바닷가도 가깝고 겨울에 눈 내리는 거 보면 뿅 가요. 소나무 위에 눈 착 내리는 거 보면 그 앞에서 고기 구워 먹고 하면 뿅 갑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또 옆에 땅을 그분들이 사서 옆에 정착을 하려고 해요. 그럼 평당 얼마 할까? 100만 원 줘요. 이제 시골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 후려치게 하는 거죠. 아무것도 도시 사람들 모르잖아. 시골 분들 절대 순진하지 않습니다. 시골 분들이 50만 원이고 50만 원 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꼭 사야 될 것 같다가 100만 원에 팔아먹어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건 아닌데 왜 거래가 없어 논도. 그리고 진짜 시세는 한 80만 원에 올라가는 추세니까 100만 원에 하면 던져보는 거죠.
근데 도시 사람들은 되게 생각보다 가격이 촘촘하게 아파트처럼 형성돼 있다고 그냥 사버려 덜컥. 계약금 걸어버리는 의외로 많습니다. 집을 잘 지어요. 많이 뭐 5억 아파트 10억짜리 팔아갖고 2, 3억이면 집 정말 기가 막히게 짓거든요. 1년 살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집이 거의 비어 있습니다. 3년 정도 지나면.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하는 말. 벌레 때문에 못 살겠다. 여름에 불만 켜도 쬐끄만 불빛만 보여도 그 막 방충망 앞에 징그러울 정도로 벌레들이 다 달라붙어요. 그래서 해충 퇴치기 같은 게 이렇게 옆에 이렇게 막 밤새도록 찌직 찌직 소리가 나요. 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리가 꼭 그거하고 정말 똑같아. SG 사태라든가 이 작전 세력들이 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세력주. 주식은 세력이 있어야 올라갑니다. 주가 조작을 하는 놈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저는 사형 때려야 된다고 보는 사람. 주가 조작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주가 조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100억을 피해 입혔다. 금융범죄로. 그러면 이 사람은 집행유예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돈이 있으니까 하루에 일당 6만 원이면 6만 원, 10만 원어치 평생 강제노역을 감옥에서 시켜야 돼.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해요? 강제 몰수해서 피해 있는 사람들한테 갚게 만들어요. 전 재산도 다 몰수하지만 몰수시켜야 돼요. 그래야 금융범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면 절대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IQ가 평균 120이 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유태인하고 한국 사람들 뿐입니다. 그리고 금방 파악해요. 경쟁이 치열해서. 죽을 돈 각오하면 못할 거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오늘날 반도체랑 이런 게 일어난 거 보세요. 그래서 주식,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데 그것을 이제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혹은 아파트 경매라든가 이런 다양한 곳에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범죄는 어떻게 된다? 마약처럼 더 많이 일어나. 그동안에는 인구 10,000명 중에 금융범죄인이 1명이었다면 작전 세력에 앞으로는 1000명 중에 이제 1명 나타나. 중고등학교 때부터 주식을 했는데 자기가 피해자였죠? 이제 메커니즘을 안단 말이에요. 금융 메커니즘을.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경매 이런 것에 굉장히 능통한 젊은이들이 컴퓨터라든가 이런 걸 갖고 뛰어들어요. 이미 뛰어들었어요. 엄청난 더 많은 피해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들이 쓰는 그렇지만 바뀌지 않아요. 패턴이. 계속되는 개미지옥장 속에서 이렇게 해충 퇴치기처럼 쫙 빨아들인 다음에 불질러버리는. 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해낼 줄 아셔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제가 봤을 때는 주식시장에서 이런 차트들이에요. 차트들. 자, 그래서 바닥에서 눌러가면서 물량 뺏는 것도 있고 지금처럼 위에서 끌어올린 다음에 이렇게 개미지옥으로 만든. 장대 양봉이 나오잖아요. 반드시. 장대 양봉. 근데 그 장대 양봉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다 팔아먹는 구간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다시 또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또 다 밟아버리죠. 21선 깨지면 끝났다고 생각하죠. 21선 깨지기 전에 다시 되돌림이 나와요. 그래야 사람들이 안 팔아요. 되돌림이 나올 때 다 걸려든다니까.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잖아. 마지막 연장 파동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게 여기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개인 투자들이. 팔았던 사람조차도 매수잖아. 그래서 한마디로 종교 집단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불패 신화가 나오는 거죠. 2차 전지 불패 신화. 강남 불패 신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렇지만 주가는 이미 다 팔아먹은 상태야. 그냥 오지 않아요. 자, 이제는 천천히 악재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반등이 나올 차례. 악재가 들려올 때 손절할 사람들은 다 급한 사람들은 손절하거든요. 반등 나오고 못 팔아먹은 3분의 1 싹 다 팔아먹고 끝.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2차 전지 에코프로 BM부터 해서 말씀을 드릴 때 예로 든 예가 카카오죠.
카카오를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느냐. 이게 주식은 바뀌어도 심리는 안 바뀌는 거다. 똑같아요. 거래량 터지고 거래가 터지잖아요. 반드시 거래가 터질 수밖에 없지. 호재 터트려 놓고 팔아먹어야 되니까. 개인들 다시 다 엮여들고. 이제는 올라가도 사고 떨어지도 사죠. 왜? 불패 신화가 나오니까. 자,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강세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강세장에서는 이렇게 신고점, 직고점 뚫고 한참 더 올라가. 왜? 상승장이잖아, 추세가.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못 들어. 약세장에서는 못 들어요. 자, 그래서 반등 정도에서 커트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2차 전지들이 무너지는 흐름 속에서 시장은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바이오 종목들이 물론 저런 빈자리를 지금 메꿔 나가는 건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기에는 좀 늦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늦었어요. 또 걸려든다니까요. 팔면 밀려. 참 사면 또 떨어져. 솔자. 5% 손절해야 되잖아. 왜? 2차 전지에서 20, 30% 손실 입고 왔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샀다고 봐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 10% 갖고 있었어. 5%더 샀어. 10% 정리해. 다시 5%더 사. 원래 10%예요. 그럼 계속. 그렇죠? 5%더 사. 10% 정리해. 다시 밀려. 5%더 사. 손절 나올 때. 다시 10%야. 여기서도 10%인데 여기서도 10%, 여기서도 10%. 10%라는 월 물량. 100주면 100주, 1000주면 1000주.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사갖고 계속 갖고 있는 거냐? 아닙니다. 절반 정리하고 다시 사고, 절반 정리하고 다시 사고, 중간에 또 매매도 하고. 지금 작년 여름부터 여기서부터 몇 번을 해먹었는지 모르겠어요. 4번, 이번에 4번째 매매. 오늘 아침에 4% 넘게 올라와서 살짝 팔았습니다. 살짝 갖고 있던 거 좀 더 팔았어요. 뭐 샀느냐? 여러분들한테는 네이버지만 저는 제가 사고 싶었던 주식이 있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작년에 갖고 있었던 주식. 여기서 얘는 여기서 올라왔어요. 50% 올라왔거든요. 3월에 정리하고 지금 들어갔습니다. 거래소에 있는 대형 종목이에요. 왜 샀느냐? 바로 제가 기다리던 미국 시장의 공매도 금지. 대형 악재가 나왔어요. 어떤 악재냐? 드디어 미국 시장이 견디다 못해 악재가 나왔는데 뭐냐면 오죽하면 은행주 공매도 금지라는 요구. 이 요구가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 심리입니다. 집값 떨어져서 못 살겠다. 그때가 바닥이죠. 공매도 때문에 못 살겠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불과 4개월 전, 5개월 전. 대한민국에서 공매도 때려먹는 놈들 때문에 코스닥에 있는 개미들 다 죽는다. 공매도 금지 조치해라. 그때 여기서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저한테 사람들이 물어보셨죠. 공매도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그랬잖아요. 자본주의 시대 사회에서 무슨 공매도를 금지냐. 공매도가 대한민국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인 건 맞다. 한쪽은 공매도를 마음대로 때릴 수 있고 개인들은 길이 안 열려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인 건 맞다.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해갖고 운동장을 없애버릴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들 강아지가
강아지가 몸에 기생충이 있다 했고 강아지 껍데기 벗겨버릴 거예요? 집에 있는 애가 여러분 지갑 아빠 지갑에 손댔다고 손모가지 잘라버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벼룩 잡자고 초가상간 태우자는 거랑 똑같죠. 공매도를 금지시킬 수는 없어요. 다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는 잡아야죠. 개인들한테도 똑같은 조건을 제시해 준다든가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시킨다든가 없앨 수는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때까지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정지시킬 수는 있어요. 그리고 바로 잡아야죠. 자, 그런데 한 가지는 그때 말씀드렸죠. 아우성을 치는 거 보니까 어떻다? 바닥인 건 맞다. 그렇죠? 참다 못 견디고 목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나라도 공매도 금지 이야기가 가장 강력하게 나왔던 때입니다. 지금 미국이 누가 그래요? 은행주들. 은행주들에 대해서 공매도 금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은행주들. 못 견디겠다는 거지. 마이너스 70% 폭락. 했는데도 못 살아나. 50달러짜리 주식이 25달러까지 30달러까지 폭락 나왔는데 SG 사태 뭐 이런 60달러에서 30달러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폭락 계속 못 살아나니까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엔비디아나 테슬라 이런 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는 거지. 그래서 누군가한테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엔비디아 살아나는 거. 자, 그래서 미국도 드디어 은행주들에 대해서 공매도 금지 요청이 나왔어요. 뭐 그것을 허락해 주냐 안 허락해 주냐는 지금 이제 그거는 금지는 안 하겠다라고 재무장관의 발표는 나왔는데 그 뉴스를 보고 심리적으로 미국 시장이 바로 출발점. 뭐의 출발점? 현재 금융 사태. 현재 금융 사태의 불안한 출발점의 시작점이 드디어 뭐다? 볼맞다. 볼맞고 더 이상 못 버틴다.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심리적으로. 그래서 공매도 금지 사태 요청까지 나아가면서 투매가 나온 심리 사태가 미국장이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스닥이 그래서 빠졌어요? 아니죠. 치고 올라오죠. 누구 중심으로 치고 올라왔느냐? 자, 종목 나갑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왜 네이버나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나 카카오나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도 다시 안랩이나 한글과 컴퓨터나 자, 잘 보세요. 안랩 지금 여기 있죠? 약간 정치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이건 좀 그렇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자, 잘 보세요. 그리고 조금 소프트웨어적인 거 국내 시장에서는 컴투스 게임주 같은 거 그리고 아프리카 TV MDS 테크 이런 폭락한 주식들 있죠? 이런 주식들이 단기 수익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먼저 굵직한 종목군들 자,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볼게요. 어제 장이 미국 장이 해답이 좀 보여졌거든요. 어제 보면 엔비디아 같은 주식들이 요즘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더군다나 언제 이제 구글까지 합류했어요. 구글까지 상승 궤도. 나스닥 시장만 보면 그냥 견뎌냈다 수준이지만
연중 최고점이 나오고 잠깐 이 정도 수준이지만 CPI 지수 발표를 다들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인 건 맞아요. 그런데 어제 보면 구글,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이런 종목군들이 회복을 했어요. 기존에 회복했던 종목들이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는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제스케일러라든가 나스닥 시장에서 어제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뭐 이름만 들어보다 알겠죠? 클라우드 그리고 스트라이크, 이 회사가 아주 어떤 회사일까요? 그렇죠. 굉장히 공격적인 신생 회사입니다. 예, 뭐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점잖지가 뭐 정체성이 분명 이름에 나와 있잖아. 그렇죠? 뭐 이름이 뭐 김동진이라든가 이러면 그냥 그렇다. 그냥 점잖은 이름이죠. 신사적인 이름이죠. 그런데 박흥철 그러면 벌써 딱 느껴지잖아. 쟤는 운동선수인가 보다. 센 걸 추구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름에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박으뜸 아니면 무슨 뭐 지광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적인 걸 추구하는 부모님들이신 거고 박호철 그러면 굉장히 센 걸 추구하는구나. 육체적으로 강하고 이런 식으로 느껴지겠죠. 이름에 정체성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기업들 같은 경우 더 강하게 느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생 기업 같은 경우 분명하게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잘 드러나 있는 겁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어제 8% 올랐어요. 제스케일러 20% 오르고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업체인 호텔 체인 에어비앤비, 호텔 체인이 아니라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주식이 그동안 이제 유가라든가 원유 중심에서 다시 애플이라든가 이런 대형 종목들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움직이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위성 도시,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아파트로 따지면 3번 신도시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 혹은 의정부라든가 평촌이라든가 이런 외곽 순환도로 및 지하철 서울에서 벗어난 제2 외곽 순환도로 벨트로 묶어진 경기도 지역들이죠.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미국은. 애플이나 테슬라나 엔비디아는 판교 같은 곳이고 애플은 강남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만의 어떤 독보적인 위치가 있는 뭐라 해야 될까요? 신흥 강자 도시, 강남도 아니고 강북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새롭게 막 뜨고 있는 지역 어디가 있었을까? 한국 같으면 송파의 미사리라든가 강일이라든가 위례 신도시 같은 느낌 아니면 성수동 같은 느낌 근데 기존의 것이 아니니까 이게 참 성수동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러네요. 자, 그런데 제스케일러나 에어비앤비나 이런 디지털 플랫폼 업체들은 제2 외곽 순환도로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에 있는 신도시 같은 느낌인데 이런 주식들이 올라오는데 공통점으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전장 부품 쪽 파트라든가 예를 들어 뭐 의정부라든가 아니면 평촌과 3번 신도시처럼 아니면 어떤 뭐 다른 적이었다든가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한 곳에 꽂혀 있습니다. 제스케일러도 마찬가지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도 마찬가지고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를 하는 플러스 보안. 클라우드의 목적이 뭐냐? 다양한 접근 방식인데 그 접근 방식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스캔해내는 거죠. 뭐를 보안을. 모더나 안랩은 모더나 같은 회사입니다. 바이러스에 걸려야 백신을 맞고 걸려야 약을 처방받는. 모더나는 아니네 예방주사니까. 이 클라우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처음부터 접근 금지.
디지털 사무라이입니다. 클라우드 죄송합니다. 아유, 갑자기 기침이 나와서 순간 당황해서 고개를 돌렸네. 제가 이렇게 예의가 있는 사람이 본심이 나와요, 당황하면. 이게 뭡니까?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했어요? 제가 기침이 막 나가면서 여러분 앞에서 저도 모르게 돌려서 마시잖아요. 평상시 제가 여러분한테 갖고 있는 마음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 유튜브가 몸을 돌린다? 프로답지 못한 행동. 그러나 그 프로답지 못한 행동의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돌려서 마시지 물을? 카메라를 앵글에서 벗어났네? 순간 당황해서 이걸 다시 돌려야 돼. 먹다가 돌려야 되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했었나 내 마음속에? 저도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카메라에서 벗어나는 거는 방송사고거든요. 라이브 방송에서. 그래서 순간 기침이 나오니까 물은 마실 수 있어요. 요즘 뭐 TV 방송에서도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들 다 앞에서 뭐 먹어가면서 방송하니까 물도 마시고 간식도 먹어가면서 하니까. 그런데 몸을 돌리지는 않아요. 앵글 앞에서, 카메라 앵글 앞에서. 왜냐? 그는 프로답지 못한 방송사고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 박한샘은 네, 몸을 돌렸습니다. 방송사고예요. 이해해 주세요. 왜? 저도 모르게 여러분 앞에서 그게 예의야 이렇게 되고 마시는 게 순간 저도 놀랐어요.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할게요. 예.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스트라이커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신주도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2차 전지에서 흔들리고 그랬을 때 네이버 같은 주식이나 카카오 같은 주식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플랫폼 업체들이. 그러면 플랫폼 업체 중에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건 대형 종목이니까 그렇다 쳐도 코스닥에 있는 종목 중에서 그럼 어떤 걸 살 거냐는 힌트를 보자는 거죠. 근데 그 힌트는 결국은 돈의 줄기거든요. CPI 지수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 시장은 2분기에 지금 집중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이게 보이면 두 종목이 더 보여요. 어떤 종목이 보이냐? 챗 GPT 종목이 보입니다. 야, 챗 GPT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나 지금 GPT에 물려있어. 인공지능에 물려있어가지고 죽을 맛이다. 손 들어보세요. 인공지능에 물리셔갖고 지금 죽을 맛이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희망을 드릴게요. 그분들은. 그 주식들이 지금 다시 다 원위치 됐죠. 100%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80% 다시 올라갔던 거 다 반납했단 말이에요. 2, 3개월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손절하고 싶잖아요. 저는 챗 GPT 주식 매매를 안 했거든요. MDS 테크 정도. 그 정도만 그 종목 검색해 갖고 그때 방송에서 검색해 놔갖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매매한 거 말고는. 그래서 수익 짭짤했잖아요, 그때. 자, 그런데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커라든가 어드밴스 마이크로 아니고 제스케일러를 보면 앞으로 이 종목들이 올라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종목들 앞에 누가 올라왔어요?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견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이거보다 더 크지만 누가 움직였어요? 애플. 제가 어제 ANT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애플,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요 종목군들이 결국은 견인해 주는데 이 앞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다시 알파벳, 구글입니다.
구글은 코드 번호고요. 알파벳이 구글의 본명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코드 번호가 MU죠. 그렇죠? 엔비디아 코드 번호가 NVDA죠. 알파벳 코드 번호가 구글이죠. 구글 A, 구글 B, 구글 C 이렇게 구글 C 얘가 지주사고 얘가 사업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 반대일 수도 있고요. 시가총액은 비슷해요. 1조 3천억 달러 전후씩. 자,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한 1,700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정도 수준 나오네요. 한국 시가총액이 어제 보니까 어제부로 1922조네요.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한 1,700조 나온다고요. 하나당. 엔비디아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테슬라가 옛날에 1조 달러였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클라우드 기반의 똑같은 빅데이터라고 다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분산되어 있는 거죠. 고객이면 고객.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클라우드 기반에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대형 빅테크 종목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 그런데 그것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종목군들을 뒤이어서 중소형 종목군들이 올라오는데 그 중소형 종목군들의 공통된 특징은 클라우드 플러스 말 그대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클라우드 업체들이에요. 단순 저기가 아니라. 그래서 한국에서는 결국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국내에서는 포스코 ICT, 시스템 인테그리티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죠. 포스코 DX. 포스코 DX가 다시 간다는 게 아니라 롯데정보통신, 신세계 INC, 삼성 SDS 각 그룹사들이죠. 각 그룹사들이 자신들의 시스템 인테그리티, 고객 관리를 위해서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전문성이 저는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결국은 어떤 종목이냐?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그걸 잘하던 회사들이 있어요. 네. 다우 기술이라든가 다우 데이터.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시대는 왔는데 이게 지금 작전 세력 때문에 폭락 나오잖아요. 쭉 폭락 나오게 놔둬야 됩니다. 쭉 폭락 나오게 놔둬요. 그 다음에 아주 악재가 나오고 뭐 할 때 나중에 이런 주식에 하나씩 회사가 없어지진 않아. 본질적으로. 키움증권의 기반이잖아요. 나는 근데 이런 종목은 자신이 없다. 그러면 다시 누구한테로 건너가셔야 되느냐? KT로 건너가세요. KT. KT에 들어가셔서 다시 결국은 한국은 그런 클라우드 기반 속에서 전사적 관리를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는 KT라든가 LG U+에서 인터넷을 관리해 주는 대면 접촉하는 회사들이지만 웬만한 기업들도 다 거기 서비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KT에 보면 여러분들이 AI라고 해가지고 올라왔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AI 기능으로 KT 알파라든가 지금 다 땅바닥에 다 폭락 나왔죠. 그리고 KT 서브마린 얘는 안 빠졌네. KT RCS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폭등했었죠 연초에. 지금 다 뭐 완전히 다 아작났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순수하게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없어요. 클라우드 스트라이커나 제스케일러나 이런 종목군들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에어비앤비나 부킹홀딩스 이런 걸 보면 다시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장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집중된 어떤 중소형 종목군들은 뭐냐? 바로 클라우드 컴퓨터 플러스 블록체인이 됩니다. 이거를 각자 접근하셔도 됩니다. 블록체인 전문, 데이터 서비스 전문, 혹은 나는 그냥
아이 귀찮다. 국내 기업체 중에서 롯데정보통신, 현대오토에버 이런 식으로 나는 그냥 차라리 기업사들은 자신들의 매출액을 갖고 갈 수는 있으니까. 현대오토에버 각 그룹사가 그쪽만 특화시킨 회사들이죠. 디지털 플랫폼 쪽으로. 자, 그리고 삼성 SDS 이렇게 해갖고 나는 그냥 보겠다. 콕 집어서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는 KT나 U+, SK텔레콤 내에서인데 U+는 그 모든 회사 안에 U+ 하나의 네이버처럼 다 들어가 있어요. SK텔레콤도 플랫폼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유일하게 통신업체 중에서 이거를 하나에도 안 집어넣고 계열사로 상장시킨 회사가 있어요. 바로 KT그룹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장님 한 명, SK텔레콤 회장님 한 명, U+ 회장님 한 명, 아래는 다 태양 두 개가 아니잖아요. KT는 어때요? 사장님은 한 명인데 회장님은 한 명인데 승진 못했는데 잘려야 되는데 계열사 사장으로 가죠. 이해됐죠? 하나로 안 하면 다 합쳤어요. 지난 20년간 다른 회사들은 흩어져 있던 거를. KT는 계속 그대로입니다. 왜? 좋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괜찮아. 비효율적일까요? 아닐까요?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굳이 없앨 필요 있어요? 없죠. 자, 그래서 KT는 계열사가 이렇게 많아. 다 다른 회사들은 뭉쳐 있습니다. SK나 U+를 보면. 근데 KT는 카카오처럼 흐트러놨죠. 카카오가 이걸 보고 한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이버도 하나에 다 뭉쳐 있잖아요. 자, KT 알파, KT 서브마린, KT CS, KT IS, 그리고 이니텍 보안업체예요. 비스카디하고 손잡고. 자, 그래서 다시 국내에서는 이제 요 종목군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종목군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다시 타이밍이 됐다. 가격도 상당 부분 눌러줬고 기간 조정도 있었고. 자, 2차 전지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네이버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은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저놈은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카카오 제가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죠.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남들 다 좋다고 할 때 항상 저 주식 팔으라고. 근데 박한샘의 저주라고 불릴 만큼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남들 다 좋다고 할 때 양심상 내가 얘기 안 하고는 못하겠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박한샘의 저주라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쭉. 그 중에서 제가 딱 하나 빗나간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LG 디플이에요. 저는 이 회사가 없어진다고 했어요. 어차피 조선업종이나 이런 건 일본에서 우리가 뺏어온 것처럼 중국한테 다 내줘야 된다. LG 디스플레이는 지금은 올라오고 있지만 어차피 중국한테 스마트폰 점유율이 중국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2016년도에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할 역할이 별로 없다. 앞으로 감자, 유상증자, 그리고 구조조정, 그리고 나서 여기는 중국한테 넘어 회사가 없어질 거다. 앞으로 5년, 10년 내로 없어진다. 근데 이 회사가 안 없어졌어요. LG가 놀라운 결정을 하죠. 디스플레이를 없애는 대신 스마트폰 사업부를 없애버립니다. 진짜 저는 놀랐어요. 저도 그래가면서 LG 디스플레이를 왜 안 없앴을까 보고 다시 매집도 시작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도 갖고 있다가 정리를 했어요. 반등 나올 때. 꽤 많이 갖고 있었어요. 10%인가를 갖고 있었습니다. 매집을 해서.
굉장한 걸 포기한 거예요. 왜? 다른 거를 살 수 있었는데 얘를 샀거든요. 인버스를 팔아서 샀단 말이에요. 떨어질 때. 그리고 짧게 먹고 나왔습니다. 자, 더 사실 갖고 가고 싶었지만 나온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적자를 상대적으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벗어나지 못했어. 또 결정적인 거는 LG가 1조 원을 빌려줬어. LG가 1조 원을 빌려줬어요. 유상증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것이 호재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디다는 거죠. 애플과 뭔가 협업이. 발주가. 이 주식 말고는 제가 그런데 지금 2차 전지가 이번에 이제 저한테 또 눈에 들어온 온 건데 이런 종목군들이 한번 이렇게 올라왔다가 흔들릴 때 제가 그런데 그냥 막 차트만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2차 전지를 저걸 보시면 이미 국제 리튬 가격을 보시면 중국에서 이 거래 업체가 있잖아요. 국제 리튬 가격이. 그렇죠? 국제 리튬 가격이 보시면 이거 왜 이렇게 크지? 이게 중국에 있어요. 국제 리튬 거래소 거의 거래소가 가장 활발하게 되는데 최근에 국제 리켈 가격 말고 국제 리튬 가격. 이 국제 리튬 가격이 100 예, 네이버에다가 이게 리튬 가격이라 치면 리튬 선물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튬 선물 가격을 보시면 이게 이제 중국 업체거든요. 중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니켈, 리튬, 코발트, 2차 전지의 중요한 소재의 80%에서 90%는 유통시장을 다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발트 같은 경우 2차 전지에 꼭 필요하잖아요. 니켈, 코발트, 망간 계열.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계열. 여기가 이게 이제 SK에서 하는 거고 LG는 LG 엔솔은 알루미늄도 하고 이 두 개 다 하죠. 중국은 LFP 계열이잖아요. 리튬, 철, 인산. 리튬, 인산, 철 계열이잖아요. CATL. 그래서 코발트가 필요 없죠. 코발트가 가장 비싸요. 홍고 공화국에서 90%가 생산됩니다. 유통은 누가 시키는 줄 아세요? 중국이 90%를 장악하고 있어요. 마치 인삼은 금산에서 한 100뿌리밖에 안 나오는데 10만 뿌리를 유통시키는 거와 똑같습니다. 국제유가도 마찬가지죠. 북해산 브렌트요. 영국 런던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죠. 영국 북해산에서 기름 한 방울이나 납니까? 안 난 지 수십 년 됐습니다. 그래도 런던에서 거래시키잖아요. 텍사스산 중진리 WTI. 텍사스에서 기름 나나요? 뭐 그거 우물 받으시 나는 것 뿐이에요. 멕시코만에서 다 나눠요. 셰일가스야. 하지만 유통시키죠. 텍사스 상품 선물 거래소에서 CME에서. 자, 그 다음에 중동 두바이산유. 중동에서 선물 거래소가 있나요? 아닙니다. 싱가포르에 있어요. 이제 그거는 약간 다른 케이스인데 유통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소고기 농민한테 안 사 먹잖아요. 마장동이나 이런 데서 유통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농수산물 경매로. 그런 걸 누가 유통을 장악하는 거죠. 리튬도 마찬가지. 중국이 그걸 장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리튬 가격이 60만 위안이었어요. 12월 달에. 리튬 가격이 60만 위안이었다고요. 12월에.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18만 2,500위안. 전날 비해서 500위안 올랐네. 어제 제가 봤을 때, 오늘 아침에 새벽에 봤을 때 18만 위안이었거든요. 그러면 야, 진작에 좀 가르쳐 주지. 왜 가르쳐 줘요? 아, 이게 돈인데 제가 왜 가르쳐 줘요? 여러분 같으면은 가르쳐 주겠어요?
이번 연도 60% 폭락 나왔잖아요. 실제 이번 연도 60%고 작년 60만 위안 대비면 마이너스 70%야. 월간 14%. 더 이상 안 빠져. 빠졌다가 올라오고 빠졌다가 올라오고. 6개월간 빠진 다음에 안 빠져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2차 전지 더 빠진다고 그러죠. 제가 봐도 더 빠지는 건 빠지는 겁니다만,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반등 타이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야, 2차 전지 에코프로 비움 이제 끝났어. 아침부터 개파락 나오고. 방향은 끝난 건 맞아요. 그 남들 다 끝났다니까 끝난 거지. 그렇지만 여기서 공매도 때려먹고 주식 선물 때려먹은 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수익 회수했다가 또 때렸다가 오늘 아침에 개파락 나온 거 보고 아, 반등 타이밍이 다가왔구나. 국제 리튬 가격도 더 이상 안 빠지는구나. 아까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해 중국 시장이 한국 시간으로 10시 반에 열리거든요. 맞지? 10시 반. 홍콩. 그렇죠? 일본은 똑같이 열리고 홍콩이 10시 반에 열리고 중국이 10시에 열리는군요. 죄송합니다. 예. 자, 오기 전에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우리 회원분들하고 18만 2천 위안이었어요. 500 위안 올랐어요. 지금 보면. 약간 오른 것 같아. 아, 아주 안 올랐네. 5월 8일 날. 매매해가면서 정신없이 보니까. 자, 그래 가면서 주문을 넣은 겁니다. 에코프로 BM 이제 수익 실현. 주식 선물 매도 수익 실현해라. 자, 국제 리튬 가격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무섭죠? 나는 저것들 보니까 지금 국제 리튬 가격을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떨어진 거 보세요. 우리나라 2차 전지는 그 사이에 쭉 소재에 올라왔죠. 그렇죠? 누가 선행이에요? 국제 리튬 가격이 선행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선행입니까? 소재 쪽에. 우리나라 2차 전지는 후행입니다. 얘들이 먼저 올라오고 네. 애들이 먼저 쫙 올라오고 빠지기 시작할 때 뒤늦게 우리나라 발동 걸렸잖아요. IRA 때문에. IRA는 이벤트는 아닌데 이제 그거에 적응해가는 시간인 겁니다. 얘는 적응했고 우리나라 2차 전지는 IRA 수혜를 이제 다 빨아먹고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고 보여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남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 사상 최대 실적이다 말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다 인생을 걸은 거잖아. 전 재산을 걸었다며. 그러면 그걸 여러분 걸로 소화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소화시킬 줄 알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 던져볼게요. 미래 나노텍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당장? 방금 수산화 리튬 가격을 봤잖아요. 국제 리튬 가격을 봤잖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대표님 미래 나노텍, 세비캠, 포스코 캠텍, 포스코 캠텍이 아니지 이름 바꿨지 퓨처엠 이 주식들을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너는 왜 안 된다고 하는 차트도 보고 너 실적 안 보냐 봐요. 외국인들 사는 거 안 보이냐 봐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냥 때리든지 댓글 테러를 하든지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분은 전 재산을 걸고 주식을 포스코 퓨처엠을 산 거란 말이에요. 언제? 전 재산을 여기서 걸었어야지. 20만 원이나 10만 원에. 40만 원에 거는 거지. 35만 원에 5천만 원 걸고 수익이 나니까 40만 원에 1억 걸고. 뉴스가 나오잖아. 떨어지니까 지금까지 떨어진 다음에 주가가 폭락한 적이 없잖아. 떨어지면 올라오고 떨어지면 올라오니까 이번에도 떨어지면 올라오겠지. 싹싹 긁어서 5천만 원 더. 그래서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합쳐서 2억. 평균 매수 단가 38만 5천 원. 근데 저 같은 놈이 와가지고 맨날 뭐 주식선물 때렸다. 그러면 밉겠어요, 안 밉겠어요? 밉죠. 나락에도 욕 나와요. 마치 저 떨어지는 것이 저 같은 놈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여줘. 그러나 그런 배경의 이면에는 화학주들 떨어질 때 안 된다고 할 때 국제유가 떨어지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은 다 보잖아. 리튬 가격 다 봐야지. 그렇죠? 백금 가격까지 살펴봅니다. 팔라듐, 백금.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2차 전지가 진짜 무너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럼 나는 포스코 퓨처엠을 지금이라도 던져야 되나? 미래 나노텍을 수산화 리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지금이라도 탈출해야 되나? 차트 볼 줄 알잖아요. 5천원짜리가 35,000원 됐잖아. 그렇죠? 여기서부터 15,000원에서 35,000원 간 게 아니라 저 아래서부터 1,500원짜리가 35,000원 간 거예요. 20배. 만 1,000원짜리가 30만 원 간 겁니다. 30배. 막바지 불꽃 놀이 한번 했지. 그러면 테크니컬적으로 나는 어떻게 접근할, 내가 지금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어느 정도 답이 좀 나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은 뭐냐? 여러분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2번째 과외선생 박한샘의 주식과에서는 먼저 신주도주가 탄생한다. 왜 탄생하냐?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주식시장에서는 돈들이 잠깐 빠지는 것 같지만 이 돈이 그 안에서 계속 돕니다. 여기서 한번 맛본 사람은요, 딴 데 못 가요. 저 보세요. 술 잘 마시게 생겼죠? 그렇죠? 남자는 또 돈이 있으면 뭐 할까? 그렇죠. 이성한테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도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걸 하든지 신변 잡기를 하든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과천 경마장 옆에서 신혼 초에 몇 년 살았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경마장은. 퇴근 시간에 거기 보면 북적북적한데 주말에는 안 가봤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경마를 내가 왜 해? 주식 경마보다 100배 1000배 잠이 있는 선물 옵션이 있는 선물 옵션이 있는데 경마를 왜 갑니까? 스포츠 토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 걸 왜 합니까? 옵션이. 주식 선물을 있고 위클리 옵션까지 생겼잖아 이제는. 네, 스포츠 토토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 제가 착해서 스포츠 토토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경마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바른 생활이기 때문에 이성한테 눈 돌리는 거 아닙니다. 강원랜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카지노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이거보다 훨씬 더 중독성 강하고 재미있는 주식이 있잖아. 거기다가 주식 선물까지 있잖아. 떨어지는 쪽에도 걸고 있어. 노름을 왜 합니까? 취미로는 할 수 있겠지.
누가 더 도박성이 강할까요? 차 끌고 가고 강원랜드 가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도박해야 되는 거. 그걸 뭐하러 해요? 컴퓨터 앞에서 버튼만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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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누르면 도박이에요. 베팅도 금액 제한도 없어. 카지노는 베팅 제한이 있잖아. 이렇게 10,000원, 20,000원 이런 식으로. 최대 맥스가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여기는 리밋이 없잖아요. 내가 이 주식 사고 싶어? 풀로 질러요. 떨어지는 쪽에도 질르든 올라가는 쪽에 들려. 어떤 게 더 중독성이 강할까요? 이게 훨씬 강합니다. 양심의 가책 카지노 가면 느끼겠죠.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보면 어떡할까? 스님 주지 스님께서 아이고 우리 보살님께서 그날 오셨으면 어떡할까? 판사님이나 검사님이 후배들이라도 혹시 혹은 누가 알아보고 하면 그래도 내가 판검사인데 뭐라고 얘기하지? 뭐 동생 집안이 같이 놀러 왔다가 그냥 재미삼아 왔어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변명거리를 준비해야 되잖아. 주식은 어때요? 합법이잖아. 당당하게 합니다. 김 부장님 뭐 하세요? 내가 어떤 주식 샀는데 요즘 많이 올랐다. 먹어. 내가 한 장 살게. 죄예요? 죄 아니죠. 주식하는 합법성을 부여해요. 이게 문제인가? 접근성이 너무 쉽다. 카지노보다 경마보다 매일 열린다. 베팅 제한이 없다. 그리고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합법이. 그래서 주식을 하는 사람은 중독성이 너무 가. 제가 보니까 다른 것보다.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는 대표님 우리 딸내미 결혼자금인데 요것만 내가 회수하면 그만둘게요. 네 여사님. 왜 사냐면 그냥 웃지요. 대표님 저는 원금이 10억인데요. 3억 날리고 지금 5억 날리고 5억 남았어요. 원금만 딱 회복되면 저는 주식 안 할랍니다.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걸 이 좋은 걸 왜 끊으려고 그래요? 끊지 마세요. 대신에 이렇게만 하면 돼요. 나는 이거 못 끊는다. 저 같은 경우 제 스스로한테 나는 주식 못 끊는다. 죽을 때까지 나는 마우스 잡고 간다. 대신에 한 가지 약속은 한다.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는다.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있죠. 단타 매매하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선행 매매 안 해요. 그리고 주식 매매 안 합니다. 우리 사무장님도 각서 썼어요. 제 사무장 하려고 직원 되려면 각서 씁니다. 주식 매매 안 한다. 하다가 걸리면 바로 아웃이고 모든 민형사 손해배상 모두 다 책임진다. 왜? 내가 리딩하는 사람이잖아. 우리 사무장님이 다 옆에서 알잖아요. 문자 보내는 거. 근데 자기가 문자 내가 보내는 거 치고 오늘은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오늘은 이따가 혹시라도 제가 방송 올 때 1번 문자를 카톡으로 보내면 1번은 어떤 주식 얼마큼 사고 어떤 주식 팔고 이게 약속된 문자예요. 사무장님과 저의. 그럼 사무장님 요놈이 오늘은 요 주식 관심 있네 저 주식 관심 있네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송 나올 때 원고 저녁 때 9시에 방송 나오는데 원고를 7시까지 보내 예를 들어. 그럼 종목이 딱 나와 있어. 미리 사고 방송 나올 때 다음날 팔아버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그래서 각서 쓰게 합니다. 주식하다 걸리면 하던 건 좋다. 내가 막을 수는 없잖아. 모든 민형사상 책임 다 진다. 그리고 그 즉시에 저는 조치를 하겠다. 처음엔 내가 왜 이런 거 해야 되냐고. 같은 증권사 출신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중독성이 그렇게 강하다. 그럼 이걸 끊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나는 그럼 투자를 하겠다. 정리식 펀드처럼 한 달에 50만 원씩 모은다든가. 나는 이 종목은 이렇게 매매.
제한은 이렇게, 코스닥은 요만큼, 거래소 요만큼. 사전에 내한테 맞는 플랫폼을 해놓고 그 플랫폼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해되셨죠? 그걸 원칙이라고도 부르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꾸준하게 지치지 않고 하고 싶은. 예를 들어서 제가 토마토를 좋아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 토마토 100개만 먹어봐요. 이거 아웃이죠. 그렇죠? 근데 국수에다가 토마토 소스 뿌려서 먹으면 스파게티를 먹는 거죠. 빵에다 뿌려 먹으면 케찹으로 뿌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끊어야 되겠다. 이것만 해야 되겠다. 하면 안 돼요. 어차피 할 거라면 제 얘기는 제대로 하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건데,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주식은 요즘 같은 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내일 밤 CPI 지수 발표가 나옵니다만 엔비디아나 이런 주식이 이렇게 움직이고 거기다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움직이는 거 보면 오늘 반도체주 폭락 나오죠. 한국 시장. 오늘 파는 날 아닙니다. 원익 IPS, 두산 테스나 뭐 이런 종목들 막 쭉쭉쭉 미끄러지잖아요. 지금 사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파는 날은 아니에요. 갖고 있는 종목 여기까지 지금 됐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준비하고, 오늘 바이오 주제가 약간 정리했다고 그랬죠. 왜 정리했을까요? 뭐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갖고 있는 주식 뭐 갖고 있는 건지. SK 바이오 사이언스. 다 아시잖아요. 제2의 카카오다. 제2의 카카오페이다. 그렇죠? 급등 나왔을 때 다 절반밖에 못 팔았다. 아니, 절반 갖고 있다. 다시 살까 말까 고민이다. 근데 안 샀다. 다시 왔어요. 손해난 거 하나도 없잖아.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가 36만 원에서 5분의 1 토막 났잖아요. 카카오뱅크가. 그 100% 올랐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작년에 10월 달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대폭락 나온 다음에 똑같은 케이스들입니다, 지금. 자, 한쪽이 무너지면 한쪽이 나와요. 금리 인상의 흐름 속에서 종목들도 판이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 메커니즘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이걸 지금 계속 제가 실전에서 여러분들한테 과외 공부를 이론이 아닌 실전으로 계속 보여줘가면서 제 종목 실제 제가 매매하고 회원들 갖고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죠. 요 기술을 여러분들 또 배워야 되고 2분기에 그래서 상반기 앞으로 이 메커니즘 속에서 2차 전지 무너지는 신주도주들이 중소형 종목군들이 나오는데 네이버하고 지금 저런 바이오 사이언스처럼 그런 종목군들 어떻게 골라내고 2분기에 이제 5개 정도가 남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중소형에서 요거 꼭 잡으셔야 됩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게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이 메커니즘 속에서 그러면 코스닥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인공지능 나옵니다. 로봇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함께 그 부분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주 43번째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